자, 2회차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7번 문제부터 볼게요. 가, 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1번 골라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봐봐.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시만 한번 봐보자. 볼래? 자, 이 유치원이라는 시인은요. 깃발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 깃발 보면 바람이 이쪽에서 불잖아? 그럼 이쪽 바람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펄럭인다? 근데 그게 마치 이 천은, 깃발 천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뭐 때문에? 기둥에 묶여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에 대해서, 깃발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지. 자, 봐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우리 이 작품 근데 봤어. 어디서? 개념 노트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야. 이게 말이 되니? 아우성이라는 건 처음부터 왁자지껄한 소리잖아. 근데 소리가 들리는 이 아우성을 소리 없다라고 모순적으로 표현해. 모순이 느껴지는 건 무슨 법? 역설법. 자, 소리 없는 아우성이래. 자, 이 깃발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한다고? 바람 부는 바로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자, 이 공간을 뭐라고 얘기해? 해원을 향해요.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얘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래. 이때 노스텔지어가 뭐냐면 6.25 전쟁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6.25 전쟁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이념 대립이었잖아. 근데 사실 우리 민중들은 막 민주주의가 짱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더 이상 전쟁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더 컸거든. 그래서 노스텔지어는 이념 대립 없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화의 공간. 그래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평화를 향해 흔드는 그 손수건을 보여준대. 얘 지금 결국 그 갈등 없고 평화로운 이 공간을 소망하는데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는 애수가 백로처럼 날개를 폈대. 아, 누구인가? 자, 이때 애수라는 거는 어떤 감정? 슬픈 감정이거든? 아, 누구인가 하고 영탄 나온다. 나의 이 슬픈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야. 이렇게 슬프고도 한 번 더 직접적으로 얘기했지.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아는 이 잔인한 자.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벌써 1번 선지부터 골라낼 수 있어. 자, 여기서는 가에서는 이상향 뭐야? 노스텔지어. 노스텔지어 얘기해. 나에서는 어디가 이상향이냐면 하늘이 이상향이고요. 다에서는 어디가 이상향이냐면 먼 나라가 이상향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바로 그 공간에 대한 동경을 각각 형상화, 노스텔지어, 하늘, 먼 나라라는 단어에 형상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야. 가장 적절한 건 1번 골라주셔야 되고 8번 문제 틀린 사람은 그냥 보기를 제대로 못 읽은 건데 막 이런 화살표 이런 거 헷갈려서 그래. 이런 거 보지 마. 자, A에 해당하는 것은 몇 문단이냐 이건데 현실과 좌절의 장면이 보여 지향점으로 나아가기까지 현실의 모습, 좌절의 모습. 자, 1, 2, 3, 4, 5, 1, 2, 3, 4, 5연 중에 좌절 느껴지는 거 몇 년이니?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잖아. 내가 원하는 그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좌절이지. 4연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9번 문제 기억 미음 중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 힘찬 움직임 느껴지는 것 뭐야? 아우성은 왁자지껄 뭔가 번잡스러운 분위기라고. 그러니까 역동적 이미지라고 골라줄 수 있겠지. 10번 문제 가를 나에 나오는 시어들을 활용하여 표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하다. 자, 먼저 가 부분을 보면요. 얘는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가 뭐라고? 나의 이상향. 이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물어보면서 시작해. 그러면서 먼 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려낸 거거든? 자, 그런데 나를 한번 봐보자. 자, 나에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향단이 보고 그네줄을 밀래. 자, 그네를 타다 보면 여기 그렇게 그네가 여기 매달려가지고 타는 거잖아. 뒤로 움직인다? 근데 이렇게 앞까지 날아가다 보면 마치 내 발에 하늘이 닿을 것 같아.
자, 나의 이상향이 어디라고? 하늘이라고. 자,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나의 그네줄을 밀래.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 한 풀꽃 더미, 나비새끼, 꾀꼬리들이 하늘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아주 밀어내듯이 수양버들, 풀꽃 더미, 나비새끼, 꾀꼬리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존재들이야.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야. 벗어나서 나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하늘로 가고 싶은 거야. 자, 그러니까 가장면에서 뭐 나왔다고? 나의 이상향의 그 공간을 묘사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가 노니는 이 현실, 내가 벗어나고 싶은 현실의 장면이 담기면 안 되는 거야. 다음으로 11번, 이거 너희들 열심히 개념 노트 공부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자, 다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태도인데 감상태도 두 가지 있었어. 외재적, 내재적. 외재적 감상에서는 시대, 시인, 독자를 고려하는 것. 내재적은 작품만 감상하는 것. 작품 자체인 내적인 요소만을 주목했대. 그러니까 소재 찾아봐. 시인, 시대 상황. 시인, 4번 선지 보면 현실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작품은 어떤 의미로 느껴질까 예상 독자인 거야. 독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다 외재적으로 감상했죠. 근데 문맥을 고려하여 어린 양 비둘기 등의 상징적인 의미, 어떤 표현법 사용됐는지,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얘는 완벽한 내재적으로 감상한 예시입니다. 정답은 2번. 다음으로 자, 또 소설 보인다. 너희들은 바로 넘어가서 뭐 먼저 봐야 돼? 제목 먼저 봐야 돼. 홍길동전 모르는 사람 없겠지? 홍길동전을 바로 문제 풀어볼 건데 39번 보자. A와 B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잖아. 자, A 봐봐. A에서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여기 있네. 자, 대감이 말했다. 옛날 곽분양 같은 사람도 길한 때가 있고 흉한 때가 있었으니 무슨 말이 필요한가? 관상법에 보이는 대로 관상법에 보이는 대로 숨기지 않고 말하라. 양반이 지금 관상 막 이런 미신 같은 데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 그랬더니 관상녀가 마지 못한 척 길동을 싹 내보낸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자께서 장차 이뤄야 할 일은 여러 말씀 그만두고 성공하면 군왕이 될 것이요. 실패하면 감히 헤아리지 못할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게 뭐야? 얘 역모를 꾸밀 것 같은데 성공하면 왕이고 실패하면 재앙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대감이 크게 놀라. 안 그래도 우리 아들 이거 범상치 않아 보였는데 얘가 역모를 꾸민다고? 하니까 그럴 법하거든. 그래서 진정이 된 후에 일단 관상녀한테는 훌하게 상을 내려줘. 이 말 밖에다가 소문내지 마. 괜히 우리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마. 이렇게 하면서 뭘 준 거야. 선물 주고 보낸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단속해. 길동이 늙도록 바깥 출입을 못 가게 하라. 자, 여기서 이 A 부분만 보고 한번 보자. 자, A에는 대감의 내적 갈등이 잘 보이지.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상징적 소재 보이지 않고 우연한 사건도 아니야. 야, 이 관상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A는 대화와 어때? 대화랑 행동, 그 다음에 뭐 길동을 내보냈다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 맞아. B도 봐볼까? 온갖 방법으로 부인과 대감의 장자를 달래니 마지못하여 허락했어. 자, 초낭이 지금 야, 이거 우리 죽이자.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 지금 꼬시고 있잖아. 집안 사람들한테. 자, 온갖 방법으로 부인과 대감의 장자니까 지금 대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감의 첫 번째 아들, 얘는 서자가 아니야. 요 부인, 양반 부인과 대감 사이에서 나온 이 길동이의 형이야. 근데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잖아. 왜? 형은 양반이니까. 요 장자 첫째 아들을 달래니까 마지못해서 그래, 그럼 길동이를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해. 초낭은 속으로 기분이 너무 좋아. 아싸, 성공. 그러면서 특자라는 자객을 정해서 자초지경 이야기를 다 하고 은화, 돈을 듬뿍 준 다음에 오늘 밤에 당장 길동이를 해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보니까 자, B 봐봐봐. 인물의 외적 갈등 안 나타나? 자, 공간의 변화 없어. 배경의 묘사 없어. 새로운 인물은 등장해.
자, 근데 이는 A 부분이 틀렸으니까 안 되는 거고. 서술자의 요약적 진술 대화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요약적 진술. 자,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것 5번. 자, 40번 보자. 길동과 아기장수의 공통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공통점 우리 이미 알고 있어. 무슨 구조?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보여줄 거야. 이때 보기를 쭉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4번 골라야 돼. 주변 사람의 모함으로 위기에 처해 길동이는 맞다? 누가? 초낭이 길동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잖아. 주변 사람의 모함으로 위기에 처하는 건 맞아. 근데 아기장수 우툴이 바로 이 내용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 자, 봐봐. 미천한 부부가 아이가 없어 근심하고 있는데 자꾸 대문 껐다. 신령이 나타났잖아. 벌써 신비한 존재가 등장했어. 자, 그 다음에 10달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난 지 3일 된 애기가요. 실ong 위에 올라가면서 겨드랑이에 날개까지 달려있어. 어머 어때? 벌써 비범한 존재야. 그래서 부모가 얘는 장수가 될 제목이야. 보통 인물이 아니야 라고 인정받았어. 그런데 옛날에는 평민의 집에 장수가 태어나면 얘는 영모, 지금 평민들이 신분제를 만족해 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 이 임금에게 나는 평민을 더 이상 이기고 싶지 않아. 내가 더 대단해 하면서 이런 힘이 주어지니까 자꾸 영모를 귀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삼족이라는 건 할아버지 아빠다. 3대야. 3대를 싹 다 멸해버렸대. 없애버렸단 얘기야. 지배 질서를 위협할 존재로 인식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아이를 죽이기 전에 군사를 보냈다는 소문을 들은 부부는 아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려고 했어. 격리시키려고 했던 거지. 자,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4번만 잘 골라주시면 됩니다. 41번 한번 볼게요. 이거 틀린 사람 진짜 안 된다. 봐봐. 지금 초낭이 꼬시고 있어. 뭐라고 꼬시냐면, 자, 이게 길동이를 없애버리는 게 꼭 우리만의 일은 아니야. 첫 번째, 국가를 위함이야. 얘 아니면 영모를 귀한다니까. 임금을 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고. 두 번째는 대감의 환무. 지금 대감이 아프잖아. 누구 때문에? 길동이 때문에 고민하느라 아프잖아. 걔 없애버려야지. 세 번째는 홍씨 가문. 만약에 봐봐. 임금을 쳤어. 영모야. 우리 집안 다 망해. 우리 집 가문을 멸할 거야. 그러니까 가문을 위해서 길동이를 없애는 게 맞아. 이렇게 꼬시고 있지. 자, 초낭 이 말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부인한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대감이 아니라 부인이라고 고쳐두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2회차 문제 모두 다 풀었습니다. 자, 이어서 3회차 푸시고 다음 강의 시청하세요.